임팩트 스쿨 현장 사례 탐방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그리고 훌라 대표 안진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훌라의 대표이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를 운영하고 있는 안진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이제 북성로의 실질적 대장으로 불리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누가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어떤 뭐 자리나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모루와 훌라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다 그런 평가고요. 우선은 이 공간부터 그럼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네. 모루 네네. 뭐 하는 곳입니까? 이곳은 이제 북성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동 불고기 포장마차를 떠올리시는 그렇죠.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또 낮에 북성로를 보면 여기가 한 1000여 개 정도 공구상과 공업소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아카이빙하는 그 시간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시간과 공간 연구소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연구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뭐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국비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하면서 2013년도에 공구박물관을 오픈을 했었고요. 그 공간에서 이제 뭐 전시 기능이라든지 안내 그리고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가 거기는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공간이 작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북성로 축제 1회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연도에 또 이 이제 모루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018년도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이제 북성로 기술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아카이브 전시 기능, 그 다음에 또 어떤 북성로를 안내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곳, 그리고 또 기술 전승 공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해석과 어떤 현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워크숍이나 뭐 공유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북성로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역사,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응축됐고 그것을 현재화시키고 연결시키고 그런 작업은 모루라는 뜻이 아무래도 뭐 여러 질문을 받았을 건데 혹시 대장간 가보셨어요? 대장간을 뭐 가볼 일은 잘 없죠? 민속촌 그 대장장이를 그래도 많이들 아실 텐데 그 뜨거운 불에 이제 쇠를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서 두들겨서 뭘 만들잖아요. 그 뭔가 물건 올려서 망치질해서 만드는 작업대를 모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두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저희가 슬로건을 모루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점점 기술이 사라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술과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하고 어원을 따라가면 뭔가 이제 그 손재주를 가지고서 자유자재로 뭔가를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룸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창의적인 뭐든지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 활동에 어떤 좀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기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나고 재해석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DNA가 무엇인지를 또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네요. 기반이 되고 플랫폼이 되니까 모루. 네, 우리 저기 일본말로 이제 다이라 표현하잖아요. 다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기술은 조금 이해가 돼요.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성로가 1000여 개의 공업사, 공구상들이 있고 여기 어떤 기술 생태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기술. 그 다음에 예술이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기술과 예술은 결국 이쪽에서 만나고 있고 거의 같은 어원이다. 그러면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융합을 하고 있습니까?
딱히 어떤 방식이라고 정해두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이게 저는 해석과 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뭔가 연결을 해내는 그런 이제 기술로서 예술을 좀 지향을 하는 편인데, 뭐 1차적으로는 많은 예술가들이 북송로를 사실 그동안 계속 활용을 해왔었어요. 근데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예술가들의 자기의 이제 노동도 있지만 또 그 기술자들과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플러스해서 이제 문화적인 이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기술과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궁리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상을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게 기술자들이 또 뭔가 자기들의 방식 너머에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또 뭐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은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예술가들하고 또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게 배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술과 예술이라는 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시너지를 내고 또 어떤 다른 뭔가 이렇게 전기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또 기술이란 게 극한을 달리면 그 자체가 예술이 되기도 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예술을 할 때는 도구로서의 또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술가들이 기술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의 이 표현의 폭이 넓어지기도 할 것이고. 네,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왜 이거 진짜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게 경제 이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술 장인분들 만나보면 예술가죠, 그냥. 네, 예술가예요. 작업실도 정말 예술, 어느 뭐 설치 미술 공간 못지않은 그런 아우라가 있죠. 이 오픈 팩토리라는 작업을 하셨는데 결국에 그게 오픈 스튜디오하고도 비슷하겠습니다. 결국에. 맞습니다. 그죠? 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장소로서의 모루가 있지만 앞서 인사할 때 훌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훌라 대표.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것들을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지만 훌라 자체가 저는 또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하나의. 네, 사실 저희 기획 작품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메이드 인 북송로라고 하는 공모전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10팀 정도가 10팀 정도. 북송로의 기술 장인들과 손을 잡아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때 이제 사실 훌라라는 팀이 만들어지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한 악기가 제작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자체가 이제 메이드 인 북송로로 출발하는, 저도 북송로에서 이제 그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획하는 활동 속에서 성장을 했다면 다 그런 이제 북송로에서 어떤 자양분을 받아서 탄생한 그 팀인데, 저희가 이제 인문 예술 팀으로서 악기를 만들어서 뭐 밴드 활동도 사실 하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상 작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해지는 토대가 북송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장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있는 DNA,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의 저희 막 코딩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뭔가 그래서 뭐 굳이 저도 사실 융합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다르게 표현할 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콜라보로 하기에도 조금 약하고, 그죠? 융합은 왠지 또 뭔가 거대할 것 같고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고. 연결도 그 연결로서 그냥 끝날 것 같고 좀 적당한 단어가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여튼 뭐 말보다도 사실 그냥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코드로 발신하는 이 신호에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북송로가 좀 재해석이 되고 좀 또 다른 지평들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훌라 활동 또는 모루가 존재하는 거죠. 훌라를 보통 그 예전에 놀이단 같이
뭐 폐자재나 폐공구를 활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연주하는 그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순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네네네. 다르게 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연주도 하고 뭐 아카이빙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책도 만들고 영상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더라도 훌라는 무엇을 하는 집단이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훌라 팀의 그 슬로건이 도시 야생 보호구역. 도시 야생 보호구역. 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야생성이거든요. 이렇게 도시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틀지어져 있고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길들여지기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북성로를 만나면서 저희가 가장 인상적으로 사실 영감을 받았던 부분이 그 야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도 있겠죠. 저희가 코딩이 됐던 게 약간 잊혀지거나 버려지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가지고 있는 힘, 그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북성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자꾸 환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뭔가 거대한 지금 현재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따르고 있는 룰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다시 던지고 도시는 정말 누구의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도시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 사회는 사실 어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지 그런 좀 터무니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문예술 활동을 이제 뭐 장르나 이런 거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발산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한다고 도시의 야생성을 발굴해가지고 재해석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훌라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앞쪽으로 돌아가가지고 2011년부터 그 시간과 공간 연구소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북송의 구술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도 혹시 그런 인문 베이스의 구술 작업이나 그런 거 혹시 하셨어요? 네, 제가 인류학을 전공했거든요. 뭐 좀 맥락이 닿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현지 조사라든지 그런 작업이 저의 베이스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 시절에 학부 때 경북대 문화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지도라고 하는 거에 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어떤 그 공간을 담는 방식이 아니고 좌표를 찍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렇죠. 그게 아니고 사실 이야기가 있고 기억이 있고 시간이 담겨져 있는 그런 땅의 무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사는 가지고 오다가 그게 먼 지역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런 것과 좀 맞닿은 활동이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잘못된 길로 빠져서 제가 아는 사람 맞죠? 네, 그래서 그분의 꼬임에 넘어가셨습니까 혹시?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저도 호기심으로 길게 보지 않았고 1년 정도 이제 석사 과정하고 이제 그 병행하면서 이제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해요. 보면 이 바닥에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거기서부터네요. 하여튼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상구 이사가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어요 저한테. 대단한 인물이 들어왔다.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막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거 저 촬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고. 근데 이제 제가 첫머리에 북성로의 지금 현재의 대장 뭐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거든요. 보통 지금 북성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북성로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맥락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던 DNA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탐색하고 찾아보려면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셨어요. 11년부터. 그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신 것이고 그러면 2011년부터 한 지금까지도 계속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네네. 한 1차적으로 정리된 게 언제까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정리된 거라. 2011년부터 한 14년, 13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책자가 이제 발간되고 한 게 2017년까지 계속. 와, 오래 했네요. 그죠? 근데 예,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작업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북성로의 그 어떤 지형도를 이제 그리는 지도 작업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척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술을 하기 전에 전체 이제 그 백데이터를 만드는 전수조사 작업 등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큰 틀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컨텐츠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뭐 되게 클래식한 구술 작업도 박물관하고 같이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느꼈던 문제의식이 이게 컨텐츠가 되어서 지금 그때 당시 20대였던 저와 같은 세대들도 같이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난 북성로는 너무 멋진 곳이었거든요. 너무 멋지고 매력적인데 어떤 부분이? 야생성이 있어서?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 건물 자체들도 2011년도에는 한 70~80% 정도가 그 196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건축물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비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았고 손을 다 안 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많이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공간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뭔가 도시의 어떤 밀림을 탐사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도시의 밀림, 네, 그런 감흥의 정도도 굉장히 컸었고 그 매력과 그런 걸 찾고 찾았고 그리고 거리에서 그냥 봐지는 그 공구상 철물상들의 그 파사드 자체가 다 하나씩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마치 작품같이 보일 정도로 그 한 명 한 명의 개성들 가게마다의 개성과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되게 허름해 보이는 가게의 어떤 머리가 하얗게 센 사장님이 알고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어떤 기계를 개발한 위대한 인물이신 거죠. 근데 젠체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진짜 멋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고 이거를 정말 좀 천천히 이 시간들이 소모되지 않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같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11년 동안 뭐 지금 딱히 보상이란 건 제가 봐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질적 보상이든 어떤 명예든 간에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힘이라면 뭐 원동력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원동력이라 하면 또 너무 뭐 어떤 동인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자양분은 북성로라고 하는 공간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분이고요. 정말 여기 있는 그 이렇게 알게 되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지호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북성로에 제 마음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 같은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애틋한 게 있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또 여기 계시는 기술장애인분들이나 주민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훌라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동료들,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이 서로 어쨌든 삶의 방향성, 혹은 가치관 이런 측면에서 꼭 북성로여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북성로라고 하는 걸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활동을 계속 펼칠 수 있는 장으로서 너무 훌륭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훌라의 그 아지트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계속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라 후프, 네, 훌라 후프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어느 뭐 산이 될지, 밭이 될지, 아니면 또 도심 한가운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더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좀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북성로를 벗어나서 조금 쉬고 싶다. 저희가 여기가 너무 3터이고 1터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북성로를 떠올리면 이렇게 어쨌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래도 되게 다양한 종들이 살 수 있는 숲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길고양이도 있고 또 사람들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뭐 여인수 공목도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 유입되는 청년 예술가들도 있고 기술장애인분들, 공부상들도 있고 한데 이제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새로 또 이곳의 주민으로 유입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서로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만 마치 그 숲을 다 태우고 단일 작물을 심는 그런 플랜테이션 같은 곳이 아니고 기존의 색깔과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것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천천히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